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럭키 씨의 나라인 인도입니다. 인도. 가시죠. 인도. 인도 재미있는 얘기 많더라고. 오메. 인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인도 최고의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1등인 거예요? 거의 아시아 뭐 순위권 안에 들죠.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우. 대박이다. 시상식 같다. 와.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 결혼식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야? 네, 화객 명단을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 뭐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네네. 아니 이거 JP 모건 스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갔어? 비욘세! 비욘세. 축가가 비욘세 와.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같이 왔어요. 전 세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등 이 결혼식 비용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30억 원이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은 결혼식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접촉장 있잖아요. 네. 청첩장.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이 정도 결혼식.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갈게. 13만 7,570원. 아니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율. 나는 50불 정도. 50불 정도. 네. 한 6만 정도 생각하면. 무려 접촉량이 인도 돈으로 30만 루피니까 30만 루피? 30만 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좀 넘어요. 청첩장 한 장에 500만 원이라고요? Nothing like my jatt mahiya, nothing like my mutiara, nothing like some kangana shangana and long danishkara. Boogie te boogie, main kitna kholna. I go crazy, ke jab bajte Punjabi wedding song. 안에 금이 들어가 있고 진짜 화려한 접촉장이에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데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재산이 1천억 달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1천억 달러 1천억 클럽이요?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요. 1천억 얼마예요? 아마 1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죠. 거기 몇 명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렇죠. 실제로도 전 세계 회원이 딱 11명 와. 밖에 없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네. 회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알죠. 회장, 그리고 뭐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표인 유명하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 항상 세계 부호에 이름 올리시고. 늘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암바니 회장 재산은 1,600억 달러. 미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220조 정도 되는. 상상도 안 돼.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분단 이분이 버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SNS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그들은 10억을 벌었어. 아유 상상하지 말자. 아우. 1,130억이었죠, 이 결혼식이. 네네. 그럼 이거 한 달이면은 이거 다 메꾸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님 입장에서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신 거죠. 그렇겠다. 그렇죠. 아 이거밖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 피하면은 0. 몇 프로를 안 쓰시는 거죠, 한 사실. 1% 정도. 네, 이 결혼식장 입구에 인도 국민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에요. 네, 영화제 레드카펫 같은 오빠, 현장 오빠. 분위기가 있었고요. 와. 결혼식 축하현이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본 듯한 야, 이 저런 모습들이. 조형물 세운 것도 대단하네요. 우와, 무슨 사원 같아. 거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 우리가 그걸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어디서 한 호텔에서 했나요? 진짜? 검소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 집이 마당 진짜 마당이에요?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이었어. 이게 지금 그 인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뭄바이에 있는 이 저택이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그럴 것 정도인데요. 같아요, 진짜. 저 집이에요. 나 이거 신문에서 많이 봤어. 이게 이 집이에요?
우와. 실제 층수는 27층이지만은 네. 건물 높이는 거의 60층 건물의 높이예요. 아, 층고랑 이런 것들이 엄청 높구나. 전기세 장난 아니겠다. 이런 건물은 인도에서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나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이 저택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2천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개인 소유 저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개인 소유 건물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오메. 2조 2천억 원요? 네. 뭄바이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사실 이 집이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약간 뭉바이의 정남동 같은 되게 비싼 땅인데요. 땅이 넓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값을 내야 되니까 뭐 돈이 문제 아니라 근데 높이졌어요. 거구나. 높이졌어요. 이게 차가 막힐 때 저 차로 가기가 힘드니까 헬리콥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이 3곳밖에 없다고 해요. 대구 박에 없다고 아주 집에. 주차장도 6개 층밖에 없고요. 그냥 주차장이 6개라고요? 네, 그래서 차량도 168대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살겠어요? 168개 밖에 주차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호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한 층은 막 비워두고 이러나요?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형 호텔처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 몇 명 살아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본인 가족들만 살고 있다고 임대 합니다. 안 해요? 임대 안 하고 그냥 안바니 회장이랑 아내 니타. 그래도 빌딩인데 임대 받아야죠. 아마 다른 빌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다른데. 우리의 이 생각의 범주로는 아직 좀 상상이 불가능한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바니 회장 그리고 아내 니타, 또 쌍둥이 남매인 아카시와 이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난트까지 딱 5명의 가족을 위한 건물 빌딩인 거죠. 그냥 한 명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명. 아 조금 나가네, 그러네. 그러네. 하면 나가니까 지금 4명 살고 있네요. 근데 결혼식이 보니까 아까 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을 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한 거예요? 원래 결혼식은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시작해요. 새벽? 한 사람도 3시, 앉아? 4시까지 끝나요. 밤에 하는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일어난 시기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어있는 시간. 깨우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신들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 네, 몰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맞아요. 토탈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솔직히 1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초스피드거든요. 네. 한국 결혼식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네, 약간 그런 거 진짜 있어요. 뭔지 재미없는 것 알아요?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파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한국 결혼식의 좋은 점은 하루 2개에서 3개 결혼식 참석할 수가 참석 있어요. 가능하죠. 맞아. 2탕, 3탕 다 뛸 수 있죠. 30분 간격으로 탕탕탕 뛸 수 있어요. 인도도 축의금 해? 인도도 축의금 해요? 축의금이요? 인도는 축의금 하긴 하는데요. 제일 기분 별로 좋아하는 선물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하는 게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가정 선물, 뭐 세탁기나 뭐 집에 뭐 그릇 맞아, 같은 맞아, 거 맞아. 아니면 요리 도구 이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네가 가서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가 맞아. 가서 사가 와라 이런 거고. 집해 주는. 네네. 솔직히 이 축의금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 뭐 이집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이 문화 전혀 모르니까 앞에 갑자기 축의금 받고 있는데 친구 한 명 그냥 지갑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현금은 무슨 뭐 28,000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또 다른 그 사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4만 원, 한 친구가 4만1,000원. 저 친구 보다 좀 더 내고 싶어서 난 너보다 축의금 많이 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기려고. 외국인이 한국 지폐 개념이 없잖아요, 잘. 그리고 되게 숫자가 크게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냥 해외에서는 그럴 수 1달러, 있겠다. 1달러 맞아. 저희 엄마는 많은 주잖아요. 야, 이거 큰 돈 왜 이렇게 주냐고 엄청 숫자가 크다 보니까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결혼에 관련된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소식들이 많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자,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 자우링 씨의 나라 중국으로 가봅니다.
신랑 신부가 싸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남녀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왔나요? 웨딩 드레스를 2명이 입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 아. 전 여친이 왔어. 어떡해. 아우 지금 신부 얼굴 봐 왕자 지금.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전 여자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웨딩 드레스까지 입고 왔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왔어. 그게 자기 너무 혼자 무서운 거야. 상상하는 이거 거잖아요. 뭐야? 네, 똑같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결혼식장에 등장을 해서 신랑 팔목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소름이다, 소름. 전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이별 비용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정도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별 비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별 비용 뭐야? 비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우링 이거 뭐예요? 아, 그러네. 예, 원래 그 중국에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유로금을 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 연인 둘이 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주도 되고 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약간 유로금 얼마 정도 줄게요. 우리 평화하게 헤어지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원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남성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9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파혼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아, 사람하고 사귀겠어요? 그럴 거면? 지난번에 인도에서는 지참금, 지금 이게 바뀐 게 인도에서는 또 지참금을 여성분이 준비를. 그때 그때 막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아, 중국에서 이거 반대예요. 근데 중국은 남자가 내네요. 예, 남자 여자한테 지참금 내요. 이거 네. 중국에서 원래 있는風수인데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심해졌어요. 일반 사람도 한화이면 1,500만 원부터 2억까지. 2억까지. 이거 일반 사람도 이 정도 해요. 자오리진 씨는 얼마 정도 내셨어요? 아,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집 준비했어요. 저는 다행히 한국 사람랑 결혼했으니까 이거 지참금 안 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요즘 너무 일반 사람도 2억 정도 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맞아요. 엄청 큰 돈.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반 이상 넘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일단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단은 난장판이 됐고 지금 제일 피해자는 신부죠. 신부 표정 네. 봤어요? 아 신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말이 안 되는 표정이고 진짜 이 신랑이 뺨 안 맞았나요? 이거 사실은 신부가 울 수도 있고 그럼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신부도 지지 않습니다. 뭐 리액션이 있었나요?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 여자친구 A 씨한테 가서 어디 와서 민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같은 여자한테 90만 위안 결혼 지참금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이별 지참금이 필요하면 그 돈 내가 줄게라고. 와 멋있다. 아우 걸크러쉬 너무 와. 멋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깔끔하게 일단 신부는 전 여친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대고 싶다. 멋지다.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참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연쇄살인마. 세다 세다. 연쇄살인.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근데 이게 봐봐요. 연쇄 살인마와 누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변호사. 이걸 변호를 해주다가 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세르게이와 엘레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주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명했나요? 살인을 많이 해서? 두 사람의 나이 차 때문이었는데요. 아 나이 차. 네. 아내 결혼할 때 아내 엘레나의 나이가 26살, 네. 그 남편 세르게이의 나이는 64세.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38살 차이였죠. 대박.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결정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러네요, 좀. 보통 이제 나이 차이만 좀 많이 났으면 그냥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글로벌 쇼킹 원피. 여기서 끝나지 그렇죠. 않죠. 여기서 나 안 끝날 줄 한 번 알았어. 더 꼬아야죠. 네, 바로 이 세르게이가 최소 37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한 우크라이나 희대의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이죠. 와 무섭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아니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사겠어요. 바로 나가. 아니 변호사가 왜 갑자기 연쇄 살인마랑 결혼을? 변호를 하다가 사랑에 그러니까. 빠졌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 아내 엘레나가 15살 때 네. 우연히 이제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에? 그게 뭐 첫눈에 그게 상식적으로 반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설명하는 걸 보고 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세르게이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펜팔을 한 거죠. 정신이 아니네. 15살부터.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키웠고 뻔뻔하게도 이 세르게이는 첫 면회에서 엘레나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와. 그리고 심지어 그 엘레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수락하게 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 연쇄살인마한테 네.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그냥 뭘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뉴질랜드의 뭐 그 의사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한 건데 네. 하이브리스토필리아 또는 보니 앤 클라우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랑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남성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인 이상 증상. 스웨덴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볼. 스웨덴 신드롬. 스톡홈이겠지? 스웨덴 신드롬. 야 그냥 만들지 마. 그 어딨어? 아 진짜 과학적인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무슨 스톡홈이 스웨덴 수도이잖아요. 가까워요. 아니 가까워. 야, 아니 그건데 그냥 부산 비빔밥이라고 하지? 광주 비빔밥 야. 그쪽 같아. 아 스위스 신드롬 너무 웃기다. 스웨덴이라고 아, 했잖아. 우리 없으면 왜 나와? 나 진짜. 자료가 좀 더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이게 엘레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은 세르게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와. 전 질투가 아주 많은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도 당신- 정상이 아니고 그쵸, 그쵸. 유유상충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근데 연쇄살인마랑 결혼한 여성도 굉장히 강심장이었나 봅니다. 이 엘레나도 네.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внуков, внучат,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насколько хватит на них физических сил. Плани ткача навряд чи здійсняться. Він засуджений на 4 довічних ув'язнення, але Олена не бачить у цьому перепон і за своє щастя збирається боротися. Она готова была нанять спецназ с зоны АТО и штурмом взять Житомирское СИЗО. 여자도 눈이 보통은 아니에요. 지금 눈이 살짝 돌아 있어. 그죠? 맞아요. 결국엔 이 엘레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2012년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시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그러면은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이 결혼을 하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세르게이가 그 남편이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네.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안 아니 왔어요? 와이프 알레나 있지 않았어요? 네, 그 아내인 엘레나도 시신 수습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이유는 따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워낙 강력한 남성에 대해서 끌리는 그 엘레나 입장에서 죽은 남성은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제 정확한 내피셜이. 자기 멘탈이 그냥 확고하다. 우리 70억 소름 지구에는 돋는다, 소름 정말 별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날씨가 추운데 손에서 땀이 나요 자꾸 들으면은.